사람은 살아가면서 익숙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큰 스캔들이나 직접적인 고백이 아니라 낯선 향기, 옷이나 베개에서 나는 낯선 냄새와 같은 미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하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려고 애써도 직감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믿고 싶어 하지 않지만 회피하는 눈빛, 반복되는 변명, 긴장된 침묵과 같은 작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의심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 불안감으로 흐려질 때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분석 도구이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적인 나침반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가르쳤듯이 직감은 귀 기울이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외도를 암시할 수 있는 10가지 일반적인 징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분석은 비난이나 불필요한 과장 없이 깊은 공감과 모든 단어가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됩니다. 피부에 남는 냄새부터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변화,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전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는 감정적 거리감까지. 이러한 각 징후는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검토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종종 잠재의식적으로 감지되어 이성이 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모호한 불안이나 의심을 유발합니다. 두려움 없이 관계의 깊이를 들여다보며 진실된 상태를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몇 가지 점을 분명히 합시다. 단 하나의 불안한 징후가 곧 판결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날, 긴장이나 소외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경고음이 동시에 울리면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감정과 신체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인 루이스는 편견이나 비난 없이 자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치유력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원칙이 오늘날 우리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진실을 직시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대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통스러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 발견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징후입니다. 후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종 다가오는 불행의 첫 번째 징후는 시각이 아니라 후각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싼 향수나 강한 향기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셔츠, 머리카락, 목에 남아있는 낯설지만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향기의 희미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 냄새는 익숙한 냄새와 다르며 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감지합니다. 인간의 후각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변연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벼운 향기조차도 처음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깊은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내부 경고 신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신체 냄새, 사용하는 위생용품, 심지어 주변 환경까지 피부와 옷에 독특한 후각적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호가 종종 잠재의식 수준에서 감지되어 이성이 상황을 분석하기 훨씬 전에 모호한 불안감이나 의심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악하기 어려운 향기는 꼼꼼한 샤워나 옷을 갈아입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향수 향기가 아니라 복잡한 감각의 교향곡입니다. 낯선 남성 더드란트의 메아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달콤한 꽃다발, 파트너의 익숙한 냄새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땀 냄새.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마치 성가신 모기처럼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계속해서 의식 깊은 곳에서 메아리칩니다.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인 루이스 헤이는 자신의 신체적 감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몸이 틀림없는 직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뿌리 깊은 습관 때문에 종종 무시하는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친밀한 영역의 모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성급한 결론이나 근거 없는 비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향기가 단 한 번 존재한다고 해서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입니다. 사업 협상, 우정의 포옹, 세탁 세제 교체까지 이 모든 것이 저마다 독특한 향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향 자체가 아니라 향이 발생하는 맥락에 있습니다. 그 냄새가 잦은 빈도로 나타날 때, 그 냄새를 맡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때,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변명이 쏟아져 나올 때, 피로감이나 힘든 하루를 핑계로 친밀감을 회피할 때, 바로 그때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감이 그러한 감각적 디테일에 의해 활성화된다면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립하기보다는 관찰자가 되어 패턴과 경향을 기록해 보세요. 굳이 싸움을 걸고 관계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미묘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한 대화 중에 그의 시간 보내는 방식에 대해 물어본 다음 이야기를 비교해 보세요. 불일치를 알아채고 세부 사항을 분석하세요. 때로는 진실로 가는 길이 직접적인 인정이나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아니라 희미한 향기처럼 포착하기 힘든 암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심의 향기가 다른 징후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냄새가 나는 상황은 무고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걱정스러운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실종과 얼버무리는 변명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포착하기 어려운 배신의 징후 중 하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 혹은 오히려 행동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규칙적인 외출, 체계적인 지각, 기계적인 단조로움으로 들리는 변명은 심각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철저하게 숨겨진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설명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늦게까지 남았어. 네가 모르는 친구를 만났어. 차 안에서 음악을 듣다가 잠들었어. 그리고 당신의 일부는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거짓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마치 템플릿처럼 반복되고 설명은 발전하지 않고 생생한 디테일도 진심 어린 감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동떨어져 있으며 마치 형편없이 연기된 연극처럼 암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에게 외적인 껍질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변명이 설득력 없이 들린다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경계하고 불안으로 움츠러들 때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 묵묵한 확신을 낳는 직감, 즉 묵살할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중 생활을 엮는 사람은 고독,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 즉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에서 빼앗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줄어들고 한때 친밀함으로 가득 찼던 밤은 외로운 새벽으로 바뀌고 아침 시간은 긴급한 일로 바뀝니다. 외출 횟수는 늘어나고 설명은 점점 더 모호해지며 점차 그의 삶은 당신의 출입이 금지된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바쁨과 배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정말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름을 말하고 장소를 묘사하고 감정을 공유합니다.
반면에 거짓말쟁이는 대화를 끝내고 질문이나 심층 탐구를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으로 표면을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때로는 당신이 금지된 영역에 침입하여 순진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갈등 없는 전술은 사건의 전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상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다음 주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세요. 그가 친구들과 술집에 갔다고 말했다면 소셜미디어에서 게시물, 사진, 언급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동일한 이야기를 몇 번 듣는 것만으로도 세부 사항이 어떻게 미끄러지고 왜곡되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행동의 비밀을 풀려고 노력할 때 습관적인 세계관이 흐릿해지는 순간 포착하기 힘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이야기에 있는 공백, 일정의 불일치, 분 단위로 사건을 재현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날을 알아채세요. 이것은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강박적인 침입이 아니라 당신의 주요 무기, 즉 주의 깊게 그리고 편견 없이 관찰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디랭귀지도 변합니다. 그는 설명을 할 때 눈을 피하고 초조해하며 서둘러 화제를 바꾸거나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눈에 띄게 불편해 보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종종 숨기려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세부 사항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삶은 항상 우리에게 단서를 남겨주며 두려움을 버리고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재가 잦아지고 말이 공허해진다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에게 숨겨진 부분은 무엇일까? 변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현실, 사실, 상대방의 에너지와 일치하는지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공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고 신호는 애정 표현의 변화입니다. 부드러운 제스처가 사라지거나 반대로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말뿐만 아니라 작은 관심, 자발적인 포옹, 찰나의 스킨십, 이해하는 눈빛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변할 때, 외도가 일어날 때 관계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습니다. 배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는 일상적인 친밀감의 소멸입니다. 단순히 키스나 포옹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따뜻함이 점차 사라지고 이전에는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연결이 이제는 팽팽하거나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작별 키스는 공허한 형식이 되고 포옹은 진심 없는 기계적인 행동이 됩니다.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줄어드는데 마치 눈을 보면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들은 과도하고 때로는 부자연스러운 애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선물, 감동적인 메시지, 부적절한 애무는 갑자기 솟아오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리기 위한 과시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의 행동은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의 반영입니다.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진정한 사랑은 인위적인 제스처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성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만 마음은 대개 거짓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하루에 포옹이나 키스를 몇 번 하는지 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스처 뒤에 숨겨진 감정적 요소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부자연스러운가? 진심인가? 아니면 잘 연습된 연극처럼 느껴지는가? 논리적인 순간에 일어나는가? 아니면 관계를 이상하게 침범하는가? 마치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일상적인 작은 일, 즉 우리 삶을 구성하는 작은 벽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질문,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 가장 단순한 순간이라도 함께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서적 몰입의 표현입니다. 관계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항상 당신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호기심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것은 조용한 경고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몸짓 언어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으로 연결된 연인들은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놀라운 동시성을 보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전염성 있게 웃고 그것이 적절한지 생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가 깨지고 각 파트너가 마치 자신만의 정서적 고치에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증가하는 분리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물론 관계에서 애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또는 우리 각자가 직면하는 개인적인 문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항상 상황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과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행동의 모든 변화가 외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외출, 모호한 변명 또는 이상한 냄새와 같은 다른 경고 신호가 동반된다면 전체 그림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유 없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식어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의 감정 세계가 이미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파트너의 부재를 손실로 느끼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으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아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관계에서 장애물에 직면한 사람들은 종종 내면의 투쟁을 보입니다. 그들은 연락을 시도하고 질문을 하고 발생한 거리감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부조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위대한 루이스 헤이는 사랑 자체가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관심, 거부 및 무관심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에서 사랑이 혼자 짊어지는 짐처럼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은 쓰라릴 수도 있지만 자존감, 내면의 빛, 그리고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고 신호는 성적인 거리감입니다. 육체적인 친밀함은 두 개의 사랑하는 마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친밀함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 함께하고 싶은 상호 욕망, 그리고 상호적인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은 다가오는 폭풍에 침묵하는 증인이 됩니다. 성적인 거리감은 가능한 외도의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징후 중 하나입니다. 욕망은 사라지고 만남은 드물고 기계적으로 변하며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던 주도권은 이제 신중하게 피해야 할 의무로 변합니다. 변명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피로, 스트레스 또는 단순한 흥미 상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반복될 때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성적인 매력의 감소는 경쟁자의 등장과 잘못 연관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과로, 호르몬 불균형, 우울증, 불안 및 겪었던 감정적 충격과 같이 성적인 욕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사람의 신체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친밀한 영역에서의 냉각이 외부의 간섭이 아닌 내면의 해결되지 않은 모순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거리감이 감정적인 친밀감의 부족, 회피적인 설명, 숨기는 행동과 같은 다른 경고 신호와 동반된다면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육체적 필요를 관계 밖에서 충족시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파트너로부터 에너지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분리는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잠재의식 수준에서 느껴집니다. 친밀한 만남은 과거의 열정과 깊이를 잃습니다. 장난기가 사라지고 시선 접촉이 사라지며 부드러운 접촉은 드물어집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기계적으로 마치 의무처럼 발생하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심지어 친밀함 동안 약간의 신체적 거부감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벌거벗은 상태로 포옹하는 것을 피하고 성관계 직후에 물러서거나 단순히 그것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관계에서 자신의 성생활을 활성화하지만 진정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중 생활을 보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친밀함이 감정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동안 안녕의 환상을 만들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소외가 능숙한 위장처럼 진정한 불안을 감추고 있을 때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연구하며 가장 미미한 변화까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감정적인 연결이 존재하는지, 친밀한 친밀함이 끝난 후에도 부드러움이 나타나는지. 친밀함은 성관계의 횟수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질, 그리고 파트너가 교환하는 에너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 다른 경고 신호는 감정적인 거리감입니다. 친밀한 순간 동안 파트너가 멀리 떨어져 있고 폐쇄적이고 낯설게 느껴진다면, 마치 그의 몸은 존재하지만 영혼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낯선 사람과 순간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은 극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종종 실제 연결이 다른 사람과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모든 신체적 또는 감정적 증상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간청하는 영혼의 신호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성적인 소외는 침실에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상호 관계의 진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감정적인 거울입니다. 욕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사라지거나 공허한 형식으로 변할 때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그의 욕망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그의 죄책감에 대한 스크린일 뿐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안락한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과 자유를 주는 진실 속에서 사는 것 사이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경고 신호,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는 난공불락의 벙커와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모든 삶이 작은 주머니 크기의 장치에 담겨 있습니다. 사진, 메시지, 기억 속에 새겨진 순간, 진심 어린 대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바일 장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숨기려는 사실이 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휴대폰을 맹렬하게 보호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정의 가장 흔한 징후 중 하나는 파트너가 자신의 기기를 다루는 방식이 갑자기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테이블 위에 아무렇지 않게 놓아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욕실에 갈 때조차 항상 가지고 다닌다면 이는 주목할 만한 미묘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당신 앞에서 메시지에 답장했지만 이제는 몸을 돌리거나 화면을 끄거나 기기를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면 이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모든 행동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목적이 있다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휴대폰이 난공불락의 금고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무언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조화로운 관계에서 필수적인 개인 공간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호가 과도하고 불균형하며 편집증에 가까워지는 순간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밀번호, 영구적인 잠금 코드 변경, 비밀 메시지 앱,
인터넷 검색 기록 삭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이야기를 전달하며 특정 행동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우연히 만졌을 때 분노를 터뜨리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전화나 메시지에 답장하기 위해 방에서 나가는 행동 또는 휴대폰 사용 방식의 변화 등은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경우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체 메신저나 비밀 채팅을 설치하는 것도 불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동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친구, 특정 프로필에 대한 반복적인 좋아요, 특이한 댓글, 또는 갑자기 나타난 강렬한 우정 등이 그 예입니다. 누군가가 평행 현실을 만들 때 소셜미디어는 그에게 주의를 돌리고 소통하는 주요 채널이 됩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사생활 침해나 사랑의 증거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점은 관계에서 신뢰와 개방성의 분위기와 일치하지 않는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불신은 통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거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진솔한 대화가 멈추면 침묵은 추측과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맹렬하게 보호하는 것은 죄책감의 징후일 수도 있고 예전의 친밀감을 잃었다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속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부주의함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삭제할 수 있지만 팝업 알림을 끄는 것을 잊습니다. 또는 앱을 숨길 수 있지만 메시지를 받은 후 기분 변화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감은 귀중한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중 갑작스러운 알림, 중요한 대화를 중단하는 전화 등 긴장되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친밀한 대화에서 갑자기 벗어나야 할 필요성은 휴대폰을 신경질적이고 숨겨야 할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비밀 저장소가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개인 공간과 개방성 사이에 균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밀 유지가 체계적이 될 때 파트너가 자신의 휴대폰에 비밀스러운 삶 전체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의 마음속에 당신의 자리가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가르쳤듯이 진정한 사랑은 스파이 행위와 끊임없는 의심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탐정 역할을 해야 한다면 답은 이미 명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불안한 신호는 눈에 띄는 감정 변화입니다. 감정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더라도 오랫동안 숨길 수 없습니다. 그의 진정한 감정 상태는 조만간 제스처, 목소리 톤 및 전반적인 에너지에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부정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감정적 배경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관심해집니다. 대화는 진정한 관심이 없는 건조하고 간결한 대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공동 계획이 이제는 불쾌한 의무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상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사랑해 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고 시선은 당신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억압된 감정은 항상 출구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 거리감은 다른 리듬으로 뛰기 시작한 마음의 침묵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감정적 함정이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파트너가 냉담함과 거리감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이나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일부는 반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다정해지고 너무 세심해지며 외도를 숨기기 위해 사랑 표현을 과장합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애정을 두려움이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감정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꾸준합니다. 거창한 몸짓이나 억지스러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행동이 불안정해져서 파트너가 당신을 무시하다가 갑자기 꽃과 약속을 쏟아붓는다면 이는 내면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대화의 질에 주목하세요. 파트너가 정말로 당신과 함께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의 생각이 어딘가 멀리 떠돌아다니고 있나요? 감정적인 존재감은 꾸며낼 수 없습니다. 오직 느낄 수만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연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을 간과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뚜렷한 이유 없는 짜증, 사소한 일로 인한 논쟁 필요성. 때로는 부정한 사람의 죄책감이나 내면적 긴장이 당신에게 향한 조바심과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럴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다른 관계에 연루된 사람의 내면 세계는 대개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며 새로움에서 오는 행복과 흥분, 그리고 뒤따르는 죄책감, 스트레스,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진자 운동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분, 에너지, 그리고 당신을 향하거나 만남을 피하는 시선에 반영됩니다. 루이스는 내면적 모순으로 엮인 삶은 인간에게 강력한 고통의 원천이 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속이는 길을 가는 사람은 파트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존재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키는 무거운 감정적 짐을 어깨에 짊어집니다. 따라서 파트너의 에너지 변화를 느끼거나 그가 당신을 볼 때 더 이상 기쁨으로 빛나지 않거나 기쁨의 자리를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차지했다면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섣불리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싸움을 벌이지 마세요.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상황을 분석하세요. 감정적 진실은 그 모든 명백함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 물질적 증거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감정적 연결이 뚜렷한 이유 없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그 불꽃이 이미 다른 곳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7번째 징후는 현대사회의 속임수에 대한 디지털 흔적입니다. 디지털 기술 시대에 우리는 거의 불가피하게 흔적을 남깁니다. 가상 외도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들조차 종종 사소한 세부 사항을 간과하고 그것은 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무심코 드러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무시되는 징후 중 하나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의심스러운 활동입니다. 갑작스러운 새로운 가상 관계의 등장, 특정 한 사람에 대한 잦은 호감 표현,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반복되는 댓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개인적인 대화 등은 모두 비밀리에 펼쳐지는 평행 생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부정한 사람이 종종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삭제된 메시지나 지워진 채팅이 흔적을 완전히 지운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림, 검색 기록, 모든 것을 아는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프로필을 잇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때때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습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람이 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완전히 숨겨지는 것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흔적은 함께 모여 진실로 이어지는 패턴을 드러내는 이야기의 조각입니다. 다가오는 폭풍우의 확실한 징후는 당신의 배우자의 삶에 이전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터진 열정, 공유된 비밀, 모호한 암시 등은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배우자의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면 경보를 울릴 때입니다. 종종 부정한 파트너는 보다 사적인 서신을 주고받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추가 프로필을 만듭니다. 이것은 인스타그램의 가짜 계정, 데이트 사이트의 가짜 프로필 또는 비밀 이메일 상자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이런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밀 대화를 숨기기 위해 계상이나 메모장으로 위장한 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불안한 신호는 온라인 습관의 변화입니다. 밤늦게까지 온라인에 머물거나 마지막 방문 시간을 숨기거나 잠금 화면에서 알림을 끄는 것은 모두 우연한 결정이 아닙니다. 과대 망상에 빠지거나 파트너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소셜미디어에서의 행동 변화, 팔로워 목록, 디지털 언어 사용 방식에서 변화를 감지했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굳이 휴대폰을 해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는 감정을 믿으세요. 메시지가 삭제되고 명백한 사실이 부정되더라도 온라인에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침착하고 주의 깊게 그 흔적을 따라가면 당신의 마음이 이미 예감하고 있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징후는 멍해 보이고 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몸은 곁에 있지만 정신은 어딘가 멀리 가 있습니다.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은 종종 정신적으로 단절된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건망증으로 시작되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사소한 일들, 중요한 날짜, 최근 대화의 세부 사항, 지키지 못한 약속 등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딴 생각에 빠집니다. 그는 당신 곁에 있지만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마치 다른 세상에 갇힌 듯 단답형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의 생각의 일부는 비밀스러운 관계, 말에 대한 고민, 은폐, 만남 계획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부담은 실제 관계에서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정상적인 척하려고 하지만 그의 관심은 더 이상 당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두 개의 현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일부가 현재에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에너지가 고장나고 정신은 흩어지며 몸은 지쳐가고 영혼은 불편함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사람의 경우 이러한 불편함은 부재하는 존재감, 즉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적인 거리감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징후는 커플에게 중요한 순간, 즉 기념일, 휴일, 로맨틱한 저녁 식사 등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전에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자리에 이제는 무관심이 자리 잡고 마치 모든 것이 매력을 잃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도 이러한 이중 생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메시지를 받고 얼굴이 즉시 변하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즐거워지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을 낸다면 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재하는 정신, 조각난 관심, 그리고 침묵하는 무관심은 감정적인 진실의 침묵 속 외침이며 이는 마주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가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출 때 명확성이 찾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 곁에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징후는 숨기려는 행동입니다.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말합니다. 거짓말의 무게가 커질수록 숨기려는 행동은 불가피해집니다. 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전화와 메시지를 수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속삭이듯 대답하거나 방에서 나가거나 당신 앞에서 전화를 거절하고 설명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헌신적이라면 일반적인 대화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시사하는 행동은 예상치 못한 알림에 대한 과도한 초조함입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당신의 파트너가 긴장하고 불안하게 화면을 쳐다보거나 대답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을 본다면 이는 그가 라조블라체니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숨기는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육체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에너지적, 감정적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은폐는 불안, 소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공기 중에 느껴지는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른 은폐 징후로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무음 또는 방해 금지 모드로 유지하는 것, 당신이 다가올 때 즉시 화면이나 앱을 전환하는 것, 비밀스러운 관계와 관련된 연락처의 가명을 사용하는 것, 특정 스토리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당신을 차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설명이 필요 없으며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요점은 당신의 파트너가 모든 메시지나 전화에 대해 당신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은폐할 필요성이 너무나 명백해서 관계의 자연스러운 역학을 파괴하는 경우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투명성과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랑의 관계의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중 한 명이 모든 상호작용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관계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진정한 사랑은 가면, 비밀,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사생활을 너무나 강하게 보호해야 해서 결국 당신 사이에 벽을 쌓는다면 그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불륜을 드러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조만간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 징후는 극심한 감정 변화입니다. 금지된 사랑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중 생활을 할 때 그의 감정 변화는 예측 불가능하고 강렬하며 때로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비밀스러운 로맨스가 시작될 때 감정은 희열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보통 무관심하거나 일상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하고 더 많이 웃고 뚜렷한 이유 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항상 주된 관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종종 비밀스러운 관계의 열정과 아드레날린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어려움, 다툼, 두려움 및 일정 충돌이 발생하면 이러한 에너지는 정반대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 뚜렷한 이유 없이 우울하고 짜증을 내며 냉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분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오늘은 화창하고 내일은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당신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변동의 희생자가 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진정한 감정적 안정은 자신과의 조화로운 삶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속일 때 그는 그 조화를 깨뜨립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숨기더라도 그의 내면 세계는 욕망, 죄책감, 두려움 사이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이러한 감정 변화는 항상 말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짜증을 내거나 행복한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기 중에서 이유 없이 망쳐진 저녁 식사에서 긴장된 침묵에서 부당한 비판 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갑작스러운 냉담함에서 느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과는 관련이 없는 외부 요인에 따라 그의 기분이 개선되거나 악화되는지 주목하십시오. 때로는 간단한 메시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그의 기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부재중 전화는 그가 숨길 수 없는 불안을 유발합니다. 편집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파트너의 기분이 더 이상 당신과의 일상생활의 논리에 맞지 않고 당신이 공유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요인에 의존할 때 외부에서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루이스 헤이가 가르쳤듯이 진정한 행복은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 속에서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애정보다 더 많은 불안정을 보인다면, 당신이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의심은 근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감정 변화는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진실의 감정적인 메아리입니다. 바람은 항상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스며들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 사소한 행동 변화,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지닌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징후만으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징후의 조합은 직관이 단순한 의심이 아닌 무시할 수 없는 진실로 변하게 만듭니다. 루이스 헤이가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경험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조차도 개인적인 성장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배신의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개인적인 경계를 정의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십시오. 분노에 굴복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순간에는 감성 지능이 당신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되 무엇보다도 당신을 결코 속이지 않는 내면의 목소리인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루이스 헤이가 따르라고 그토록 강력하게 촉구했던 조용한 안내자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배신을 밝히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충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면 파트너와 함께 치유하거나 당신의 자존감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당신의 권리에 합당한 삶을 건설하면서 혼자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배신 사실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 외에도 이 과정은 관계의 질을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마음은 열립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 사람과 당신의 삶을 공유할 때마다 움츠러듭니까? 루이스 헤이는 우리 각자는 사랑, 존중, 기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엾은 관심의 부스러기, 불확실성, 고통스러운 침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이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고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여기에서 당신의 힘, 존엄성, 엄청난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콘텐츠를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일 당신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